혹시 아파트에 사시나요? 그럼 아마 이런 발코니 정말 익숙하실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 평범해 보이는 공간이 매달 여러분의 난방비 고지서에 조용히, 아주 조용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어떠시겠어요? 오늘 바로 이 익숙한 공간에 숨어 있는 에너지 비용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여러분, 집 발코니 혹시 에너지를 실적 훔쳐가는 도둑일지도 모릅니다. 좀 도발적인 질문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미스터리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첫 번째 단서, 발코니의 역설에서 출발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건물을 지을 때의 설계도랑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 이 둘 사이의 어떤 어긋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대부분의 아파트 발코니가 이렇죠? 창문을 달아서 빨래도 널고 화초도 키우고 가끔은 작은 홈카페처럼 예쁘게 꾸며서 쓰기도 하고요. 우리에겐 뭐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잖아요. 근데 바로 여기서 역설이 시작되는 겁니다. 건축법상으로 보면요. 발코니는 난방을 하지 않는 외부 공간으로 설계가 돼요. 한겨울엔 찬바람이 쌩쌩 부는 곳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창문을 달아서 실내 공간처럼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설계도 속의 집과 현실 속의 우리 집 사이에 엄청난 틈이 벌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틈이 바로 모든 문제의 시작점입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 집의 보일러를 포함한 난방 시스템 전체가 우리 집 발코니를 여전히 한겨울의 차가운 바깥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이 질문 속에 우리 집 에너지 효율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미스터리를 풀 시간입니다. 연구원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 발코니의 암호를 풀어냈는지 그 흥미진진한 조사 과정을 우리가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사건의 현장은 바로 여기 광주광역시에 있는 한 아파트입니다. 연구원들은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이 아파트를 대상으로 아주 정밀한 분석에 들어갑니다. 바로 이 아파트의 설계도입니다. 좀 복잡해 보이죠? 근데 핵심은 간단해요. 우리가 흔히 보는 33평형 아파트고요. 연구원들은 바로 이 공간의 모든 벽과 창문, 바닥을 말 그대로 샅샅이 분석하면서 에너지의 흐름을 추적하기 시작한 겁니다. 연구 방식은 크게 세 단계로 이루어졌습니다. 첫째, 이 건물이 어떤 자재로 지어졌는지 분석하고요. 둘째, 여기에 광주 지역의 날씨 데이터를 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이 집이 겨울에 얼마나 많은 열을 잃게 되는지, 즉 총 난방 부하라는 걸 계산해낸 거죠. 조사의 첫 단계는 마치 탐정처럼 열이 새어나가는 모든 경로를 파악하는 거였어요. 벽, 창문, 바닥, 집의 모든 표면이 열을 얼마나 잘 막아주는지 혹은 얼마나 쉽게 뺏기는지 알아내는 과정이었습니다. 자, 이게 바로 그 증거 자료입니다. 와, 복잡한 숫자랑 수식이 엄청 많죠? 다 보실 필요 전혀 없고요. 핵심은 이겁니다. 연구원들은 콘크리트, 유리, 단열재 같은 자재 하나하나가 열을 얼마나 잘 막는지 또 얼마나 쉽게 뺏기는지를 이 표를 통해서 아주 정확하게 계산해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숫자들에서부터 모든 계산이 시작된 겁니다. 이렇게 모은 모든 단서를 종합해서 연구원들은 마침내 난방 부하라는 걸 계산해냈습니다. 이게 좀 말이 어렵지? 간단히 말하면 추운 겨울날 이 아파트를 따뜻하게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총 에너지의 양,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계산이 끝났습니다. 과연 연구원들이 발견한 놀라운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 숫자 안에 그 답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복잡한 계산이 우리가 늘 쓰는 그 확장된 발코니라는 변수에 대해서 과연 어떤 답을 내놓았을까요? 결과는 바로 이 숫자였습니다. 83.54%. 대체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 숫자의 의미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발코니가 창문으로 막혀서 사실상 실내처럼 쓰이는 이 현실을 딱 반영해서 다시 계산했더니 이 아파트에 진짜로 필요한 난방 에너지는요, 원래 설계 83.54%면 충분하다는 결론이 나온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훨씬 더 명확해져요. 원래 설계 기준으로는 약 330만 킬로칼로리의 난방이 필요하다고 나왔는데 실제 사용 환경을 반영하니까 약 277만으로 뚝 떨어졌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무려 16.5%나 에너지가 과대하게 계산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16.5%의 차이가 우리 삶에 대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까요?
이 발견이 우리에게 진짜 의미하는 바가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한 문장이 사실 모든 걸 말해줍니다. 난방 시스템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아파트를 기준으로 설계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사는 현실의 집이 아니라 그냥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집을 위해서 난방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설계와 현실이 다르다 보니 이게 고스란히 돈 문제로 이어지는 거예요. 필요보다 훨씬 용량이 큰 보일러가 설치되고요. 이 보일러는 오히려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고 그 비용은 결국 누가 내나요? 바로 우리가 내는 난방비가 되는 거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단지 광주의 한 아파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바로 그 공간이 설계된 방식과 여러분이 실제로 생활하는 방식 사이에 우리가 미처 몰랐던 보이지 않는 틈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만약 우리 집이 실제 우리의 삶이 아니라 그저 설계도를 기준으로만 만들어졌다면 우리가 전혀 모르는 또 어떤 비효율과 비밀이 집안 곳곳에 숨어 있을까요? 어쩌면 발코니는 그 거대한 빙산의 일각일지도 모릅니다.